안녕하세요. 쏟아지는 외신 중 돈이 될 만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외신 읽어주는 송 기자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 뉴스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IT 공룡 기업인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오늘 아마존, 애플을 마지막으로 이 빵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의 최대 수혜주가 넷플릭스란 아마존이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과연 이 회사들이 팬데믹 시대에 얼마나 벌었는지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20대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의류 브랜드 중 하나가 제이크루거든요. 이 제이크루마저도 파산 신청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존이나 이런 온라인 업체들 때문에 안 그래도 벼랑 끝에 서 있던 리테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많은 리테일 업체들이 하나둘씩 망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저축률이 1981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가디언 기사고요. 제목은 아마존이 1분기에 750억 불의 매출을 올렸지만 40억 불을 코비드 때문에 지출을 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에 정말 큰 승자 중 한 명으로 올라섰다. 1분기 1, 2, 3월 3달 동안 약 7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91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는 시간당 3,300만 달러, 그러니까 400억 이상을 벌어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 상상도 못하겠네요, 이 금액을. 근데 매출만 놓고 보면 지난해 동기 대비 26%가량 증가를 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순이익은 많이 떨어졌어요. 순이익은 29% 정도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관련해서 지출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돈은 많이 벌었지만 쓰는 돈이 많으니까 순이익이 줄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몸집은 매우 커졌으나 관련 지출도 늘어나면서 실속은 별로 못 차렸다.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CEO인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3달 동안 40억 불을 코로나 관련 지출에 쓸 거라고 했어요.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이거 PPE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의 안전 관련한 세니타이저, 이런 마스크 이런 거 다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배송하는 분들의 안전도 책임을 져야 되고 회사 입장으로서는 지출해야 될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여담인데 사실 아마존은 굉장히 짜치기로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이 MIT도 엔지니어들이 많으니까 아마존에서 오퍼 받는 분들도 학생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면 평균 근속 연수가 몇 년 정도 될까요? 1년이 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구내 식당도 외주 주고 엄청 비싸고 직원 복지 이런 거 전혀 없고 그 일하는 시간, 그러니까 근로 시간도 엄청 길대요. 아마존이니까 엄청 빡세게 일 시키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는 아마존만큼 고객 대응 잘해주는 데도 없거든요. 어쨌든 베조스 이 아저씨의 철학인가 봐요. 직원들한테 쓸 돈 다 아껴서 그거 다 주주들한테 돌려줄 거다.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 절감의 대명사였던 아마존이 코로나 때문에 지출을 어쩔 수 없으니까 써야 되는 돈이 많이 생기겠죠. 게다가 또 매출이 막 엄청나게 폭증을 하니까 직원도 더 뽑아야 되고 인건비도 더 나가겠죠. 어쨌든 이 아저씨가 2분기 때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애플도 상황이 비슷해요. 애플 기사도 볼게요. 여기 보면 애플이 2020 회계년도 2분기 어닝을 발표를 했고 매출이 이 정도 나왔는데 코비드-19의 컨선이 있다. 굉장히 심각한 얼굴의 팀 쿡 아저씨 사진이 나와 있고요. 기사를 읽어보면 1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0.5% 정도 늘었지만 순이익은 역시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줄었어요. 2.7%가량 감소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게 모든 가게들이 다 셧다운이 되면서 아이폰을 판매하는 가게들도 다 문을 닫았겠죠. 그러니까 아이폰을 직접 사러 갈 수도 없고 게다가 이제 중국에서도
공장들이 다 중국에 있는데 중국 공장도 셧다운이 되면서 공급 물량 쪽에도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아이폰 관련 매출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애플 TV 같은 이런 컨텐츠 부분에 매출이 늘어가지고 결국에는 매출이 작년보다 소폭 는 상황이에요. 구글이랑 페이스북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씩 다 늘어났습니다. 즉, 이 코로나로 스테이 앳 홈 명령이 떨어지고 가게들도 다 셧다운을 하고 집에서 일을 하니까 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랑 연관된 사업을 가지고 있는 팡 기업들은 비록 순이익은 줄었을지언정 매출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팡 기업들이 선방해준 덕분에 미국 주식시장도 아직까지는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4월 들어서만 13%가 오르면서 1987년 이후 무려 33년 만에 제일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얘네도 지금 나갈 돈이 많은 거는 다른 여타 기업들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2분기, 3분기 실적은 장담 못하겠다. 그래서 아예 전망치 자체를 제시를 안 한 기업들도 많고요. 코로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분기부터 앞으로의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뉴스 살펴볼게요. CNBC 기사인데요. 제이크루가 이번 주말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관계자 발로 나온 기사고요. 이게 회사의 공식 발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제이크루가 파산 상태에서 4억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미 엄청난 빚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악화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이크루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나 봐요.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었죠. 네이먼 마커스랑 JC펜이 이런 백화점들이랑 같은 신세가 됐다.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이크루는 저한테는 약간 뭔가 미제에 대한 환상?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격도 리즈너블하고 질도 좋고 정말 미국 브랜드는 이렇게 좋구나라는 어떤 그런 경험을 줬던 브랜드라서 저는 아기 낳고 나서도 부지런히 정말 제이크루 아기 옷들도 예뻐가지고 직구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업체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니 좀 씁쓸하고 좀 착잡한 기분도 들고 그러네요. 어쨌든 미국이 엊그저께 1분기 GDP를 발표를 했는데 마이너스 4.8%가 나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고 오늘 지난주 실업급여를 타간 사람들 숫자도 나왔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난 다음에 최근 6주 사이에 3천만 명 이상이 실업수당을 타갔거든요. 이렇게 미국의 실물 경제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회사가 망해 나갈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연다는 얘긴데 결국 이 반대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미국의 저축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CNN 기사를 보시면 미국인들이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금을 은행에 왕창 넣어두고 있다. 저축률이 1981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면 3월달 저축률이 13.1%로 2월에 8%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 비율이 1981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코로나 이후에 3천만 명이 지금 실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소득이 줄어드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축률이 늘었다는 거는 소득이 줄었지만 그보다 더 소비를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기사에도 보면은 지난달 소비 지출이 7.5%가 감소를 했는데 이게 셧다운 여파가 본격화된 시점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래요. 60년 만에 최대폭으로 소비 지출이 줄어든 수치인데 게다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0%거든요. 그러니까 제로금리예요. 돈을 넣어놔도 이자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저축률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벌이도 줄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미래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쓰는 거를 더 많이 줄이고 그만큼 더 현금 보유를 늘렸다라는 얘기죠. 미국인들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저축률 증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미국의 공룡 기업들 빵에 대한 이야기와 또 제이크루 파산 신청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이 IT 공룡 기업들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비대면 이런 코드가 통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코로나 이런 팬데믹에도 건재하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의 수혜를 입은 반면에 직접 가서 사는 이 오프라인의 대명사였던 백화점, 옷가게 이런 리테일 업체들, 그다음에 전통 제조업체들은 지금 참 어려움을 겪는 게 시대가 이렇게 참 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 자식들이 먹고 살 시대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주류가 될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담이지만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외신 읽어주는 송 기자 영상을 제대로 못 올렸거든요. 사실은 지난주에 매사추세츠에서 아이들 학교를 이번 학년도까지 문을 닫는다고 오피셜리 발표를 해가지고 매우 울적해져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야심차게 이거를 매일매일 해야지라고 다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 재밌고 중요한 뉴스들 있을 때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다시 돌아올게요.